안녕하십니까, 진화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 전체, 지금까지 알아봤던 비타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과연 비타민을 숭배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에 대해서는 뭐 천연 비타민, 합성 비타민, 사실 다른 나라 어디에도 천연 비타민 따지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유난히 천연 비타민이다. 갑자기 이제 그래서 어떤 비타민 제제를 먹어야 된다. 비타민 제제를 먹었더니 비타민 제제는 소용이 없고 식품으로 먹어야 된다. 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비타민 자체를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이 메가도즈를 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도 있고요. 마치 이제 나쁘다 좋다 할 때 흡수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합성은 뭐 석유에서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옛날에는 비타민 안 먹고 살았는데 지금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는 이유가 우리가 수확하는 농작물에 비타민이 없다. 미네랄도 없고. 근데 이건 좀 어찌 보면 그럴듯하긴 한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뭐냐 그러면 CO2하고 물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예 못 사는 거죠. 물이 있고 CO2만 있으면 살아가고 CO2가 얼마나 있으면 거기다가 질소까지 있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만들고 있고요. 비타민은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것은 미네랄이고 실제로 우리가 유기물인 비타민을 만들 때는 이거 자체가 CHON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기 때문에 거기 토양에 있는 미네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이유, 정제를 했다, 뭐 다른 이유는 통할지 몰라도 식물 자체가 토양에 있는 미네랄이 고갈돼서 비타민을 안 만든다.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비타민이 뭔지도 모르고 먹다가 이제 비타민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뭐 의사라든가 뭐 식품회사들 온갖 떠드니까 비타민 제제를 많이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비타민 A를 먹으면 비타민 E를 먹으면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걸 먹었더니 오히려 암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빈혈, 심혈관 질환, 쇼크 이런 게 더 많았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 자 비타민은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많이 먹었더니 그것도 이제 조사한 게 그냥 한두 사람 먹어본 게 아니라 뭐 10년, 15년 수천 명을 갖다 평균을 내 조사해 봤더니 그다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핑계를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은 합성이라서 내지는 식품으로 먹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제대로 먹으니까 효과가 없다. 근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근데 사실 또 비타민 말할 때 이제 합성을 말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좋을 텐데 여기다가 뭐 중금속이 들어갔다, 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들어갔다, 납이 들어가 있다, 염산을 사용한다 이건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있으면 검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잔류농약, 장물첨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분자가 똑같고 이 물질이 항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MSG가 위험하다 그럴 때는 MSG가 자연에 있는 MSG하고 다른 구조다. 그 다른 구조가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같은 구조라면 같은 효능이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 외에 나머지 부산물로 뭐가 잘못된 게 있다. 이걸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걸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비타민 C는 합성이든 천연이든 똑같고요. 사실 포도당으로 석유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당으로부터 만드는 게 훨씬 싸고 좋아요. 아니 석유에가 포도당이 없는데 어떻게 포도당으로부터 그 비타민 C를 만들겠어요?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이야기 나온 게 원래 천연이 아니라서 잘 안 녹아서 흡수도가 떨어져서 제재로 만들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당근 주스를 너무 많이 먹고 독성으로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은 병적으로 마신 거죠. 당근 주스를 좋다고. 북극곰을 갖다가 그 전에 북극 탐험대를 갔는데 채소 없잖아요. 먹을 거라고 하는 게 북극곰, 생선 이거밖에 없는데 잡았을 때 맛있는 게 부들부들하면서 먹으니까 간을 먹었는데 간에 너무 비타민 A가 많아서 정말 괴멸적으로 탐험대가 당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항산화제를 먹었을 때 오히려 더 결석이 영향이 있겠죠. 방광암이 늘거나 뭐 신장 결석, 뭐 실제로 수명 늘지도 않고요. 오히려 암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 식품으로 안 먹어서 식품 자체로는 절대로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재가 왜 나왔겠어요? 식품에는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있지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비타민을 많이 생성하는 식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식물에는 어느 정도 채워지긴 하지만 과량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물로 먹었을 때는 효과가 있다가 이 제재로 만들 때는 사람들이 그 양을 갖다가 식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넣죠. 그러니까 그 양으로 인해서 건강이 더 좋아질 확률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타민이 모자라면 독이기 때문에 그걸 채워줄 때까지 분명히 효과가 있고 식품을 섭취한 것은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필요한 양을 채워주고 나서도 더 먹으면 뭔가 추가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니까 과잉으로 먹어서 부작용이 있는 거지 기대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온갖 이야기를 다 있는 것 같아요. 식물에는 비타민이 있는데 비타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흡수율이고 진짜 그래요? 아니 식물도 보면 식품에 있는 영양성분, 칼슘 이런 것도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 흡수율 달라요. 인산이 있다, 뭐 칼슘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식품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를 다 흡수 다른데 그러면 그건 흡수율이 낮은 식품은 불량식품이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정말 흡수율이 문제라 그러면 흡수율 높이는 방법도 있고 자체가 더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걸 넣고 이제 자꾸 이제 비타민을 숭배했다가 숭배했던 효과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을 알려면 제대로 진짜로 어떤 건지를 알고 나면 그럼 보세요. 비타민 A는 시력하고 관계되어 있다. 우리가 눈이 있으면 요 끝에 이 시신경이 있다. 시신경에 이런 기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수용체가 있다. 그래서 빛이 여기 수용체에 있는 그죠? 이 구조가 뭐라 그랬죠? 미각 후각에 쓰는 GPCR 구조하고 똑같다. 근데 우리는 배울 때 이걸 갖다가 로드옵신 연결되어 있으면 옵신, 로드옵신이라고 또 이름이 다른 것처럼 배웠죠. 근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분자다. 요 중간에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 이 레티날이 결합되어 있어서 트랜스로 있다가 빛이 받으면 시스 구조가 바뀌면서 보통 어떤 분자 결합을 하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어서 열에 의해서 분자에 의해서 바뀌는데 얘는 이 빛에 의해서 요 빛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어서 바뀐다. 아니 그러면 얘가 없으면 우리가 완전히 없으면 낮에도 못 봐요. 근데 우리가 시각세포에 있는 수용성이 1부터 100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죠? 빛을 그렇게 다 열어버리면 기능을 풀로 작동시키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파서 앞을 못 봐요. 그때는 빛이 들어온 양을 줄이고 감도를 낮추고 해서 감도를 10만 분의 1, 만 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 분의 1까지 줄여가지고 낮에 보는 거고 밤에는 그 없는 불빛에 봐야 되니까 희미한 것에 있어 봐오기 위해서 풀 가동을 하는 거죠. 풀 가동을 하니까 그때는 이 비타민 A가 결핍되면은 그만큼 작동 못하는 시신경이 있을 테니까 밤에 밤눈이 어두워지겠죠. 근데 현대인이 밤눈 어두울 정도로 적게 먹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나머지 기능도 하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시각세포에 있는 수용체를 채울 만큼 근데 분자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워낙 분자는 작기 때문에 1g만 있어도 몇천 조 이상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다 채우고 남아요. 그리고 이건 식물에 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자라지 않으면 된 거지 이게 더 많으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건 없었을 때 문제지 많았을 때 특별한 기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쩜 비타민 D의 결핍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비타민 D라고 하는 게 비타민 전구 물질 콜레스테롤부터 햇빛에 의해서 요 구조 요 결합된 부분가 다 깨지면 나와요. 깨지면 나오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별로 안 하죠. 활동을 하더라도 자외선으로 차단제를 다 바르죠. 왜? 아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짱한 콜레스테롤 분자를 여기 깰 정도면 여기만 깨겠어요? 사방에 있는 분자를 깬다고. 그래서 3대 발암 물질의 하나가 자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평균 수명이 짧아가지고 40살밖에 안 달았으니까 뭐 새까맣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비타민 D라는 이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이상 얘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굳이 효소를 안 만든 거였죠.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밖에 나와서 맨날 활동하니까 햇빛에 의해서 요 분자가 깨진 것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요 물질을 안 만들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야외 활동을 하지 않고 햇빛 샤든제 바르니까 얘가 모자랄 수 있겠죠. 모자라면은 여기 뼈 흡수를 도와주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호르몬이라서 모자랄 수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없으면 채워야 되는데 제가 제일 불만인 건 거죠. 콜레스테롤이 중요해, 비타민 D가 중요해.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이 아니지. 얘가 얘보다는 100만 배는 더 중요해요. 콜레스테롤이. 기능이 많고. 근데 사람들은 요걸만 중요하다고 하지 콜레스테롤 낮추고 없애야 좋다 생각을 해. 그게 정말 문제인 거죠. 지난번에 이쪽 이소프레노이드를 갖다가 합해가지고 스ኳ레 만든 다음에 여기 요 물질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콜레스테롤 가는 과정이 20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요건 고작 한 단계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만든 비타민 D도 호르몬이지만 실제로 나머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우리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없으면 근육도 사라져요. 금방 쫙. 운동선수가 얼마나 여기 억지로 막 놓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동물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들이 다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합성하는 것은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지방도 아닌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소프로노이드. 얘가 뭘 만드냐 하면 비타민 A도 결국 이 콜레스테로이드 요거 나와 있는 하나 더 있는 요건 3개가 6개 된 다음에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고 8개를 만든 다음에 반 쪼개는 게 비타민 A였고, 비타민 E도 요 분자의 여기 앞에 있는 항산화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콜레스테롤에 쓰고 있는 이소프로네이드고, 비타민 K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카로티노이드도 그거고, 카로티노이드가 비타민 A 되는 거고, 식물 호르몬도 여기서 나오고, 이소프론, 요게 퀴논 자체 구조가 굉장히 더 중요한 항산화제예요.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또 뭐냐 그러면 담즙산도 콜레스테롤부터 만들어요. 근데 이 호르몬은 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담즙산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고 얘만 중요하다는 것 자체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지식인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실제 하고 있는 기능은 뭐냐 그러면 지가 기능을 한 게 아니라 유전자에서 들어가서 칼슘을 결합하는 단백질을 더 만들게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가 담즙산 하면은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위산이 실제로 염산, HCl인데 마치 다른 것처럼 위산이라고 붙여가지고 뭐 염산은 위험하다, 먹으면 큰일 나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담즙산이 마치 다른 물질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콜레스테롤 산이에요. 콜레스테롤 분자에다가 여기다가 타우린을 붙이거나 글리신을 붙여가지고 친수성을 더 높여놓는 게, 그래서 이쪽 나머지 이런 부분은 지용성 부분이고 친수성이 있어가지고 기름을 유화해서 기름의 소화 흡수로, 3대 영양소가 지방이잖아. 지방이 소화 흡수 되려면 반드시 담즙산이 있어야 돼. 그 담즙산이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는 산이라고. 얘가 없으면 우리는 비실비실 힘이 없어서 필수 지방산 흡수 안 돼서 죽는 거죠. 뭐. 비타민, 아까 지용성 비타민 흡수 잘 안 돼요. 얘가 없으면. 그래서 자체가 담즙산 역할한 거 지방을 유화하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여기다가 결석 생기면 안 되겠죠? 막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몸으로부터 소장에다 분비를 해가지고 요걸 흡수하고 콜레스테롤을 다시 재흡수한다고. 재흡수. 지난번 소금도 99% 재흡수한다 그랬는데 콜레스테롤 95% 재흡수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기능 중에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세포막이 포화로 되어 있으면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그거 혹시 알아요? 세포막이 이렇게 지방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분에 3만 RPM을 회전해요. 보통 우리가 뭐 오타가 빨라와야 몇천 RPM이 안 되는 데는 3만 RPM을 돈다고. 분자의 세계는 나노의 세계예요. 나노의 세계는 전부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돌고 있다고. 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옆으로 쭉쭉쭉 움직이는데 세포 전체가
이거 하나로 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건데 하루면 삥 돌아요. 그 정도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얘가 포화지방만 있으면 유동성이 안 좋고 불포화가 있을 때는 유동성이 좋고 불포화가 있을 때는 너무 약하고 터져버리고 그 중간에 콜레스테롤이 끼워져서 이 막을 안정화시키는 거지 뭐. 포화와 불포화하고 중간 상태를 줘가지고 작동이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의 20%가 뇌에 있어요. 뇌가. 그러니까 우리 뇌는 2%밖에 안 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에너지 20%를 쓰고 있고 콜레스테롤도 20%를 갖다 만들어 쓰고 있는 거지. 왜? 뇌라고 하는 게 신경세포가 돼 있는데 신경세포가 동그라마지 않고 이렇게 뾰족뾰족 만 개의 스파이크를 이렇게 정도로 뾰족뾰족 나 있는데 얘를 다 지방이 감싸야 되고 지방을 감싸는 만큼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 합성을 콜레스테롤을 우리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 몸에 다른 데서 합성한 것도 안 돼요. 우리 뇌는 차단성이 강해가지고 순수하게 뇌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콜레스테롤 저해제로 실제로 콜레스테롤 전혀 합성이 안 되면 뇌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뭐라 그랬냐? 이 모든 재앙은 이 부분이 나타나서 콜레스테롤이 우리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극물이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조를 했으면 1950년대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때까지 계란을 우리는 이때 계란 하루에 한 개 못 먹었어요. 아버지밖에 못 먹었지. 정말 귀한 거였는데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씩 먹었어요. 한 명씩 매일 한 개씩. 그러다가 계란 소비량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최근 회복하고 있죠. 이것만 그렇나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계란이었고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에는 다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동물성 지방을 절대로 먹지 마라. 거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여기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동물성 지방인 버터.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다 당연히 아침 되면 빵에다가 버터 발라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식사였는데 버터를 이렇게 확 줄였다고요. 대신에 뭘 썼겠어요? 식물성 지방을 발라서 마가린을 만들어 먹었지. 자, 마가린 만들어 먹으니까 나중에 그래도 전혀 건강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그러면 와 마가린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이 독극물이다. 절대로 마가린 트랜스지방 먹으면 안 된다. 마가린 소비 확 줄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트랜스지방을 순식간에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건강 좋아졌나요? 지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거짓말을 포화 동물성 지방 나빠요. 콜레스테롤 독극물이에요. 그러다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버터를 먹으세요. 이렇게 지식이 엉터리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콜레스테롤이 우리의 심장마비 일으키는 독극물처럼 말하다가 콜레스테롤이 필수인 성분이 거라고 밝혀지자 지금 뭐라고 하냐 그러면 좋은 콜레스테롤 따로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 따라서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있는 분자, 콜레스테롤 분자가 딱 한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좋은 콜레스테롤이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되고 포도당이 좋은 포도당, 나쁜 포도당, 설탕, 물이 좋은 물, 나쁜 물. 똑같은 거짓말인데 그걸 아직도 하고 있다고요. 콜레스테롤 나빠요. 나쁘단 말이 틀렸다고 알고 나니까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게 사실은 LDL, HDL이라고 하는데 LDL, HDL이 뭐냐 그러면 자, 밀도가 요건 LDL 되면 비중이 물보다 무거워요. 지방이 많을수록 커지면서 비중이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원심 분리를 하면은 위에 뜨는 것은 LDL, 지방이 많은 지방이고 HDL. 그러니까 혈액을 갖다 검사할 때 딱 콜레스테롤 부분을 구별해 갖고 원심 분리 딱 돌려보면 요 구별이 돼 가지고 LDL일 때는 나빠요. HDL일 때는 좋아요. 근데 이건 콜레스테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천연 영양을 흡수하고 지방을 전달할 때는 지방이 많이 끼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방을 인지질하고 단백질로 코팅해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세포에서 흡수한 걸 전달해 줄 때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 주고 해수에 올 때는 단백질과 콜레스테롤만 주로 해수에 오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체급이 달라요. 이때는 지방이 이만큼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방은 물보다 가벼우니까 당연히 저밀도 로우 덴시티가 되는 거고 지방이 빠져나갈수록 하이 덴시티가 되는 거지 뭐. 그럼 실제로 여기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단 1도 안 변해. 1도 안 변하고 지방 함량이 변하고 구성하는 단백질이 약간 변해요. 그러면 단백질을 체크하거나 지방량을 체크해야지. 그러니까 LDL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몸에 고지혈증, 지방이 많다는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콜레스테롤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아직도 콜레스테롤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뭐 비타민 D만 찬양하는 걸 보면
참 우리 지식이 공정한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 우리 비타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효소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효소 자체가 이런 보조인자 없이 작용하는 효소가 있고, 보조인자로서 이런 비타민, 이런 물질을 필요로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철이라든가 금속염, 미네랄을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효소지, 실제로는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가 전부도 아니다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 조효소인 비타민을 숭배하고 효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참 그래서 지식이 내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비타민 B가 필요한 것은 단백질 대사,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탄수화물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탄수화물에서 지방을 만드는 대사가 중요하고, 대사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효소가 있는데, 효소 중에서 수소를, 아세틸기를, 질소를, CO2를, 메칠기나 수소기를 작용할 때, 그 효소가 작동할 때 이런 티아민, 파토덴산, 피리독산, 바이오틴, 엽산, 코바라민, 리보플라빈 이런 게 필요하고, 이걸 갖다가 조효소를 갖다가 1, 2, 3, 5, 6, 7, 9, 10 이렇게 붙인 거지. 얘가 많을수록, 그러면 얘가 많을수록 뭐가 있겠어요? 이 대사가 더 많이 일어나면 좋아요?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대사에 필요할 정도 효소를 채우면 그만인 거지, 이 비타민이 많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탄수화물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는 거, 단백질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는 거, 지방 대사가 원활히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효소가 필요한데, 효소가 스스로 단백질만으로 다 하는 것도 있고, 단백질만으로는 사실은 큰 걸 다룰 때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그만 부분 다룰 때는 이게 단백질이 말랑말랑해가지고 다룰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전자적인 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미네랄이든 조효소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 두 개 안 다루는 게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토코페롤과 비타민 C를 안 했는데, 가장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활성산소가 우리 노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줄여야 될 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활성산소가 너무 작으면, 활성산소 자체가 생명활동에 대한 지시자이기 때문에 얘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대사가 굉장히 많은데, 걔가 일어나지 않아도 생명현사가 둔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완전히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활성산소를 주는 항산화 시스템이 결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이 아닌 내 몸이 생산하는 코큐텐, 글루타치온, 리포익 애시드, 근데 이 근본을 이룬 건 사실 NADH이기도 하고 수소 자체예요. 수소를 공급하는 거니까 수소라고요. 수소 이온. 그다고 수소수 먹어갖고 뭐 항산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래서 항산화 시스템을 고민해 봐야 되고, 항산화 시스템이 완벽하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비타민을 숭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타민의 기능은 단백질에 달려 있죠. 비타민 A는 아까 로드옵신의 일부라 그랬는데 그게 단백질이에요. 수용체. 비타민 D는 단백질 운반, 단백질을 작용할 때 필요한 호르몬이 하나인 거고, 비타민 B군과 에너지는 단백질 중에서 효소의 보조인자다. 비타민 C가 항산화제이기도 하지만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단백질 중 하나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도와주고, 비타민 E 같은 경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이건 결국 산화환원. 산화환원은 계속 무엇에 일어나요? 효소에서 일어나는 거지 뭐. 그때의 보조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비타민을 공부하려면 단백질을 공부하지 않고 비타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네랄도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사의 일부인 비타민만이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처럼 숭배를 하고 나머지는 너무 무시하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죠. 우리 몸이 얼마나 그게 중요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채식한 사람도 콜레스테롤 합성을 못하면 죽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비난을 하고, 콜레스테롤이 그냥 우연히 깨진 형태인 비타민 D만 숭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언밸런스하게 숭배하고 있는 거다. 이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비타민의 항산화제 기능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항산화제에 대한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